오늘은 다리의 스트레치 IK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스터디하겠습니다. 스트레치 IK라는 것은 말 그대로 IK가 적용된 다리이고 동시에 스트레치가 되는 다리를 말합니다. IK 핸들 자체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일단은 스켈레톤에서 IK 핸들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IK RP 솔버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 기능, 위에 거는 트위스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릎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IK RP 솔버로 해야 무릎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IK RP 솔버로 한 다음에 위에 다리 시작 지점 클릭, 다리의 끝부분 클릭 해주면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IK 핸들이 생성됐어요. 이 IK 핸들은 저번에 만들었던 허리고요. 이게 방금 만든 IK 다리 쪽 IK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엑스레이를 다 켜고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간단하게 IK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IK 다리 쪽에 보시면 트위스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건데 무릎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리를 한번 굽혀 볼게요. 굽히고서 보면 무릎 컨트롤이 되죠. 그러면 무릎을 이걸로 조정할 순 없으니까 컨트롤러를 만들게요. 프론트에서 뭐랄까요? 간단하게 서클을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도 적당하게 키워주고요. 적당히 위치와 크기를 조정했으면 이제 모디파이에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컨트롤러 이름을 정할게요. 이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IK 다리를 선택해주고 컨스트레인에 가셔서 폴 벡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무릎을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다음에는 발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발도 마찬가지로 서클이 좋겠죠.
발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IK 다리를 이 컨트롤러에 패런트 시켜주시면 돼요. P 버튼 눌러서 패런트 시켜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발목 회전이 되질 않아요. 발목 회전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러 아까는 IK 다리를 먼저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컨스트레인을 할 거니까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회전을 할 조인트를 선택해주고 컨스트레인에서 회전을 담당하는 오리엔트를 클릭해줘요. 그러면 컨트롤러를 회전할 경우 발목도 회전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컨트롤러의 회전축이 여기라서 조인트랑 잘 맞지가 않죠. 인서트 키로 조인트에 맞게 회전축을 변경해 줄게요. 키보드 V 버튼을 눌러서 스냅 키를 적용시킨 상태에서 조인트에 갖다 대면 되고요. 그러면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IK인 다리를 설정한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스트레치 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무릎 컨트롤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데 만약 이게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좀 틀어줘도 돼요. 버텍스 모드에 가서 틀어줘도 되고요. 전 그냥 할게요. IK 스트레치를 적용하기 앞서 설명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요.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 제가 스터디한 맥스에서의 스트레치 IK 다리를 했던 걸 참고하시면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기가 좋을 텐데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 다리의 길이가 있고 그리고 IK 렉의 길이가 있어요. 조인트를 한번 숨겨볼게요. 네, IK 핸들은 보이게 해주고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의 이름이 IK 체인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IK 체인이라고 부르는 선인데 이 선의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IK 체인이 늘어나듯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다리도 요거 똑같이 이만큼 늘어나는 걸 원해요. 대신에 줄어들 경우에는 다리 길이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지길 원해요. 정리하자면 IK 체인의 길이가 다리 전체의 길이보다 짧을 경우에는 스트레치가 적용이 되지 않고 IK 체인의 길이가 다리보다 길 경우에는 스트레치가 적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나중에 계산식을 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벅지의 길이 그리고 종아리의 길이를 알아내서 이 두 개를 합산시켜야 돼요. 그러면 전체 다리 길이가 나오겠죠.
전체의 다리 길이를 알아낸 다음엔 IK 렉의 체인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체인 길이를 알아내서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하는 식을 세우고, 그래서 길냐 짧느냐 그거를 판가름해주는 조건부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다리 전체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볼게요. 일단은 무브 축이 월드가 아니고 로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보시면 X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본의 방향대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리가 구부러지면 여기 밑에 종아리를 선택해 보면 이 X축이 부모인 본의 방향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52.99란 이 X축의 길이는 이 허벅지의 조인트의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거 0을 해버리면 아예 붙어버렸죠. 즉 이 길이가 이 52.99라는 숫자가 즉 이 허벅지의 길이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가 X축으로 이 좌표값으로 삼는 거니까요. 반대로 그럼 이 종아리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종아리의 바로 밑에 자식인 이 발본을 클릭해서 보면 이 X축 48.814가 나오죠. 이게 즉 이 종아리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면 메모장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 발을 클릭해서 보면 마이너스 48.814 절대값이 있으면 그만이니까 마이너스는 빼고요. 종아리의 길이를 보면 52.9 마찬가지로 절대값만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빼고요. 이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정확하게 48.814 더하기 52.99 그러면 101.804 대략 101.804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리 전체의 길이는 이거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IK 체인의 길이가 101.814를 넘을 경우엔 다리가 길어지고 늘어나 버리고, 반대로 IK 체인의 길이가 101.814보다 작을 경우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K 체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IK 체인의 길이는 보면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돼요. 그래서 계속 얘를 따라다니면서 재줄 그런 역할을 할 툴이 필요해요. 그 툴은 뭐냐면 크리에이트에 가면 메저 툴에 가면 디스턴스 툴이라고 있어요. 이게 길이를 재주는 툴인데요. 클릭하고 위에 본을 클릭해주고 밑에 본을 클릭해줘요. V 버튼 누른 상태에서요. 그러면 지금 딱 나오죠? 이 자가 생겼어요. 이 자에 위에 축 보면은 여기 이 자를 생성하자마자 로케이터라는 게 두 개나 생겼어요. 이 로케이터는 이 자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말하는 건데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 상태에선 다리를 움직여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따라다니면서 재질 않아요.
그러면 링크를 시켜줘야 돼요. 위에 있는 로케이터는 위에 있는 본에다가 간단하게 링크 시키면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로케이터는 어디다 시켜야 될까요? 여기 있는 본에다 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K 체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페런트 시켜버리면 IK 체인은 늘어나는데 자는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본에다 시키면 안되고 IK 체인 자체에다가 IK 다리에다가 페런트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자는 IK 체인의 길이대로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네, 이제는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다 알아냈어요. 다리 전체의 길이를 알아냈고 IK 체인의 길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마야에게 알려줘야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은 렌더링 에디터의 하이퍼 쉐이드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매핑을 할 때 자주 오는 곳인데 유틸리티에 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틸리티에 가보면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더셈, 빼셈, 엑셀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조건 프로그래밍에서도 나오는 조건부 기능도 있고요. 스위치 기능, 나눗셈, 곱셈 기능,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현재는 곱셈, 나눗셈 기능이고요. 예, 그리고 컨디션이라는 기능이 필요해요. 얘는 뭐냐면 조건부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어떤 정보를 불러와서 여기 보시면 first term, second term이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에 보면 equal, 같다, 같지 않다, 초과, 이상, 그리고 미만, 이하 이렇게 있어요. 부등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이 이 여기서 선택한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이 결과값을 출력한다. 그리고 틀릴 경우에는 이 결과값을 출력한다 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고요. 얘는 이 마크에 나온 대로 나눗셈 곱셈 하는 거예요. 나눗셈 곱셈인데 보시면 input 1, input 2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칸이 있는데 여긴 각각 x, y, z, x, y, z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는 뭐냐면요. 얘도 얘처럼 first term, second term 이렇게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산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1번 숫자, 2번 숫자 그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최대 계산을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얘랑 얘 세트로 계산할 수 있고 얘랑 얘 세트로 계산할 수 있고 얘랑 얘 세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어떤 계산을 할지 전 나눗셈이 지금 필요하니까 디바이드를 선택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디스턴스가 필요해요. 예, 아웃라이너를 클릭해주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여기로 해서 가서 보면 디스턴스가 여기 표시되죠. 이 길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정보예요. 아까 이 정보를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셀렉트를 선택해요. 그럼 여기가 뷰포트 상에서 클릭한 것처럼 이렇게 클릭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이퍼쉐이드 그래프 add selected to graph 그러면 됐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런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는 다리 길이는 이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IK 체인 길이도 알아냈어요. 여기 있는 게 지금 IK 체인 길이잖아요. IK 체인 길이도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IK 체인 길이가 더 긴가 아니면 다리 길이가 더 긴가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 그리고 만약에 IK 체인의 길이가 더 길 경우에는 그러면 다리 길이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늘어나야 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되죠. 계산식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사실상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방법은 사실 정석이 없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얼마만큼 짧은 단계를 거쳐서 간단하게 컴퓨터가 계산을 많이 안 해도 되게 해서 이 스트레치를 적용을 시키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운 대로 할 텐데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은 다리 IK 체인의 길이를 다리 길이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K 체인의 길이가 다리 길이와 같을 경우에는 값은 1이 나오죠. 맞죠? 똑같은 걸 나누면 1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IK 체인 길이가 다리 길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값은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0.9, 0.8,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겠죠? 체인 길이가 그러면 더 길 경우에는 나눴을 때 값인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부동을 잘못했네. 예를 들면 1.3, 1.5, 2, 3 뭐 이런 숫자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냐면 이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만 다리가 늘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비교가 가능한 거고 비교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늘어나야 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 값이죠. 스케일 값 뭐냐면 이 조인트를 선택해 보면 스케일 값이 있어요. 스케일 x가 있어요. 이 x는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늘어나 버려요. 짧게 해버리면 다리 쪼그라들고. 근데 현재 우리가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이 길이가 이 크기가 1인 상태가 됐어요. 100분율로 따지자면 1은 100%를 뜻하죠. 지금 현재 이 길이가 100% 즉 1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IK 체인의 길이가 더 길어져 가지고 1.3 이런 숫자가 나왔을 경우엔 이 스케일 값이 이거와 똑같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IK 체인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 숫자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스케일 x에 갖다 대입하면 1.3은 100, 그러니까 1.3 같은 경우는 100분으로 보면 130%, 150%, 200%, 300%란 뜻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의미는 그 의미거든요. IK 체인의 길이가 다리 길이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인가 또 의미해요. 이 경우엔 IK 체인의 길이가 다리 길이의 90%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이건 다리 길이의 80%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2배라는 뜻이고 3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결이 됐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눗셈의 기능은 여기에서 할 거고, 이 비교하는 기능은 여기에서 할 거예요. 그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나누는 기능이고요. 얘 나누기 얘니까 여기에는 다리, 여기는 디스턴스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려면 마우스 미들 버튼, 휠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 갖다 대줘요. 그리고 맨 밑에 이걸 클릭해요. 커넥션 에디터가 떠요. 이 기능이 커넥션 에디터가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칸을 여기 있는 칸하고 그대로 연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디스턴스 클릭, 그리고 우리는 input 1 XYZ 중에 X에다 할 거예요. 그러면 글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적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클릭이 안 될 경우에는 옵션에 가서 오토 커넥트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만약 안 돼 있으면 클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클로즈 하면 지금 커넥션이 생겨서 지금 이런 화살표가 생겼죠.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보면 여기가 노란색 칸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그런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전체 다리 길이를 카피해서 붙여놔야 돼. 붙여놔야 돼. 안되네. 101.803. 그럼 이제 얘는 나눗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결과값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얘한테 줘야 돼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비교를 하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결과값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 눌러서 여기 클릭해주고 여기로 가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아웃풋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 아까 우리가 여기다 할 때 여기 XYZ라고 했잖아요. XYZ 중에 우리가 X에다만 값을 넣었으니까 아웃풋도 X에 있어요.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퍼스트 텀에 넣어야 되니까 퍼스트 텀을 클릭해줘. 그러면 결과값이 1이 나왔네요. 아마도 지금은 다리랑 체인의 값이 똑같은가 봐요. 좀 줄여주면 0.76 이렇게 나오죠.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비교해야 할 숫자는 스케일 값, 그러니까 1의 경우가 같은 거니까 1 이상의 경우, 1 이하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은 1이에요. 그러니까 1을 써주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하의 경우를 선택할 거예요. 물론 이걸로 해도 돼요. 저는 이거를 할 건데, 그래서 이하의 경우에는 ik가 짧다는 뜻이니까 true, 이하의 경우가 맞으면 1, 아닐 경우는 이제 여기다 연동을 시키면 되고요. 다시 또 해줘야 돼요. output x는 펄스 값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less equal이 아니라 이걸로 했다. 이걸로 해도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요 값하고 요 값을 바꿔줘야겠죠. 어느 쪽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비교까지 다 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조인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얼마만큼 늘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일단 그러면 조인트를 얘랑 선택해서 그래프에서 add select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럼 얘는 지금 결과값을 가지고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나온 결과값, 이거 아니면 이거를 스케일 값으로 써라,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로 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여기서 RGB로 했네요. RGB 우리가 R에만 했으니까 R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스케일 X를 찾아야 돼요. 스케일 X. 네. 클로즈. 또 다시 여기로 가서 R 스케일 X. 그럼 한번 제대로 됐는지 볼까요? 보면 얘 클릭해보면 노란색이 됐죠. 이 말은 연결이 무언가랑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번 얘를 줄여볼게요. 와우. 실패했어요. 뭔가 잘못 넣었나 보네. 반대로 적용돼 버렸어요. 짧아질 때 스트레치가 일어나네요. 아까 분명히 이걸로 했는데 제가 잘못 클릭해서 다시 이걸로 됐나봐요. 예, 이걸로 아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멀쩡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